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앞선 1, 2차 발사와는 다르게 진짜 위성 손님을 태우고 비행하게 되는데요. 네, 누리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누리호 3차 발사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오후 6시 24분입니다만 발사 준비를 모두 끝낸 누리호인데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발표 시각이 조금 후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예. 지금은 발사체 점검은 모두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까지 해서 발사체를 이제 조립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점검 과정들, 특히 이제 연료나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점검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립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탯줄이라고 불리는 엄빌리칼 타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 누리호가 연결이 되는 케이블까지 모두 연결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소나기가 잠시 내리면서 네. 이 조립 발사대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연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이 발사대 설치가 모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소나기로 인해서 3시간 정도 딜레이가 돼서 어제 오후 9시 14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오후 9시 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상이라든지 발사 준비 상황을 모두 한 번 더 점검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후에 이제 발사체 관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오늘 낮 시간 정도까지의 기상 상황을 모두 다 점검을 하고 우주의 물체라든지 또는 우주 날씨까지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추진제를 충전을 할 건지 그러니까 네. 실제로 발사를 할 건지 예. 그리고 하면 말씀 중에 언제 할 건지. 잠시만요. 이 발사관리위원회가 오늘 누리호 발사의 정확한 시간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모습 함께 보고 정보통신부 오시겠습니다. 제1차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5월 24일 14시 현재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오늘 발사 진행을 위한 주요 절차인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발사 최종 시각을 확정하기 위해 13시 2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임무궤도 진입을 목표로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환경,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준비 상황입니다. 누리호 기체는 현재 발사대 기립한 상태로 연료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컬 연결,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어제 9시에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4분 발사 관제 장비의 발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오후 1시부터는 추진 공급계 점검, 상온 헬륨 충전도 마치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입니다. 누리호는 온도, 강수, 압력, 또 지상풍, 낙뢰 등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하여야 발사가 가능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일 4일 전부터 기상청 예보관이 현장에 파견 근무하면서 직접 관측과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발사 당일에도 공군 비행기가 2회 이륙해서 구름을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오늘 외나로도 지역의 강수 확률은 30% 미만으로 낮은 상태이며 나로 우주센터 주변 지역에 두터운 구름대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상 상태가 전망되었습니다. 바람, 구체적으로 지상풍과 고층풍은 발사 운영 시 발사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현재 지상풍은 평균 풍속이 초속 2에서 4m로 예측되고 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풍의 경우도 누리호 1, 2차 발사보다 약한 것으로 예측되어서 발사 가능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 탑재체의 전기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비행 경로상 낙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낙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점검한 결과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상 환경도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분석입니다. 현재 우주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 등 우주물체의 시간대별 위치 정보를 분석하였고 충돌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로 발사 시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의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대로 오늘 18시 24분 정각에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영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연료와 산화제 충전과 관련한 점검이 완료되면 오후 3시 40분경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됩니다. 오후 5시 10분경에 연료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5시 40분경에는 산화제 충전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발사 10분 전인 18시 14분부터 발사 자동 운영 모드로 전환됩니다. 자동 운영 중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게 되면 발사가 자동으로 즉각 중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비행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탑재성을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정하면 소속 언론사랑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행 요원이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누리호 3차와 관련해서 발사관리위원회 결과 브리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기상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좀 있었고요. 누리호 발사 시각이 가장 중요한데 예정대로 18시 24분 정각에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발사와 비교를 했을 때 다소 늦은 시간에 발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브리핑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18시 24분 정각 그대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조금 전에 발표를 했다시피 이제 6시 24분으로 정해졌는데요. 예. 지난 1차 때가 오후 5시였고요. 2차 때가 오후 4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발사체 본연의 이제 성능 점검을 위해서 오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우리가 편한 시간대 사실 뭐 3시가 돼도 되고요. 4시, 5시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사체가 점검이 모두 마친 이후에 편한 시간대에 이제 우주로 쏘아 올리는 그래서 발사체가 잘 올라가는지를 검증했다면 이번 3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위성, 실용 위성을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위성이 올라가서 잘 작동을 하는 그 시간대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 예. 시간이 오후 6시 24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 더 있습니다만 오후 6시 24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위성을 싣고 8개의 위성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위성은 초소형 위성 2호기입니다. 2호인데 이 위성은 우리가 이제 영상 레이더, 사르라고 하는 영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레이더는 24시간 우리가 이제 구름의 영향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를 관측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측 장비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주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태양 전지판이 계속해서 태양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하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누리호를 적도 방향으로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후 6시 24분에 쏴서 적도는 오후 6시쯤이면 황혼 시간대입니다. 황혼 시간대는 낮에서 이제 밤으로 바뀌기 직전 네. 그 태양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적도는 1년 내내 오후 6시가 황혼 시간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양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6시 24분에 적도 방향으로 누리호를 발사를 하면 이 위성을 적도가 오후 6시가 되는 지점, 그 지점 위에 550km에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 이 위성은 계속해서 1년 내내 적도 지역 위를 돌면서 이제 북극에서 남극으로 계속 도는 것이죠. 이 지구를 돌면서 1년 내내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와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성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성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작동을 할 수 있는 궤도, 태양 동기 궤도인데요. 이 궤도에 올려놓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6시 24분이 되는 겁니다. 예, 지난 2차 발사 때 좀 강풍이 불면서 누리호를 이송하는 기립 작업이 하루가 연기되기로 했는데 조금 전 발사관리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기상 상황 발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상황 괜찮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뭐 화면에도 조금 전에 뭐 계속해서 이제 이마경 기자 네. 연결할 때 보셨습니다만 사실 구름이 조금 껴있긴 한데 사실 발사하는 데 있어서 구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어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설치 작업이 3시간 정도 딜레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발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이미 그렇군요. 1단부터 3단까지 조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수 처리, 실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빗방울들이 발사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 강풍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난 2차 발사 때는 사실 초속 12m 정도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이제 하루 연기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초속 1에서 4m 정도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바람의 정도는 이제 잔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공의 바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올라갈 때 이 상공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 우리가 예상했던 그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공의 바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서 계속해서 2-3시간 간격으로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이 풍선에다가 이제 기상 관측 장비를 매달아서 뛰어 올라서 상공의 높이마다 이제 바람의 방향이나 강도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걸로 봤을 때 크게 뭐 지금 오후 6시 24분을 결정됐다는 것은 상공의 바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상 상황은 발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발표도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변수 외에도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 브리핑에서도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이 없는 시간대로 발사 시각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서 이것 외에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떠 있는 물체들, 특히 이제 유인 우주선이 되겠죠. 이런 네. 것들로부터는 200km 이상 떨어지게 우리가 이제 발사를 해야 되고 이제 예. 설계를 하고 뭐 시간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태양의 흑점 활동 같은 그래서 우주의 어떤 날씨도 실제적으로 관측을 하고 예상을 해서 발사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가 됐다시피 뭐 우주의 어떤 날씨라든지 네. 또는 우주의 물체와 충돌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없는 시간대가 이제 오후 6시 24분 전후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발표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우주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어떤 위험할 가능성, 어떤 위험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육상은 반경 3km 이내가 현재 통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 역시도 사람과 선박은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함을 포함해서 30척의 선박이 해상의 안전 관리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늘길 역시도 발사 2시간 전부터 통제가 돼서 항공기의 안전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누리호의 모든 점검 과정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비행 시간 약 19분 정도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상공으로 올라가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발사를 오후 6시 24분에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예. 발사 후에 2분 5초 뒤에 1단이 분리가 됩니다. 바로 이제 2단이 점화되는 것이죠. 그 고도가 이제 64.5km입니다. 그래서 2분 5초 만에 60km 이상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간이 발사 후 3분 54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어링은 3단에 이제 있는 그런 위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간이 3분 54초. 당시에 이제 고도는 200km를 돌파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발사 후 4분 32초가 되면 2단도 분리가 되면서 이제 3단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 위성 1차가 실제적으로 분리되는 시각은 발사 후 13분 3초입니다. 이번 위성 같은 경우는 505km까지 올라가는데요. 발사 후 13분이 되면 이미 이제 505km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가장 먼저 분리되는 위성은 가장 메인 위성인 소형 위성 2호가 되겠습니다. 이후 20초를 간격으로 해서 남은 위성 7개가 차례차례 이제 사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스텍 위성부터 시작해서 루미르에서 개발한 위성 그리고 카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이 차례차례 분리가 되고 도요셋 위성은 4기인데요. 4기도 역시 20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모두 끝나는 시각은 발사 후 15분 23초 뒤입니다. 이번 비행 시간이 총 18분 58초인데 네. 위성이 모두 분리되는 시각이 15분 23초이니까 대략 한 3분이 남게 되는데요. 예. 이 3분의 시간 동안에는 이 누리호가 사출된 위성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남은 연료가 있다면 이 연료 모두 이제 태우고 그리고 나서 연료가 모두 다 소진이 되면 이후에
이 누리호는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지난 2차 발사에서도 누리호가 처음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했었는데 이번 3차 발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2차 발사에서도 이미 위성을 싣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10cm가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큐브 위성 4개도 네. 싣고 올라가게 됐고 예.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제적인 위성입니다. 이것도 싣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2차 발사 때는 우리가 성능 검증 위성이니까 실제로 올라가서 지상과 이 교신이 잘 되는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올라간 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후에 이제 큐브 위성 4개를 실어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위성, 그래서 지구를 관측할 위성 또는 우주를 관측하는 과학 위성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싣고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와 2차 발사 때는 우리가 이제 발사체 자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거운 물건들, 그래서 1.5톤에 해당하는 화물을 싣고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누리호가 이것을 700km 고도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발사 검증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1.5톤까지 화물을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 위성의 총 무게는 504kg이거든요. 그래서 1, 2차 때보다는 무게가 1톤가량은 적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이제 1톤 정도 적어지게 됐고 목표하는 고도도 실제 위성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인 550km. 그래서 2차 때보다는 많이 좀 고도도 낮아지게 됐고요. 고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3단 엔진의 연소 시간도 줄어들게 됐고 단 분리 시간도 짧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도가 낮으니까 총 비행 시간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위성을 2차 때보다 많이 싣고 올라갑니다. 이 8개의 위성이 20초마다 사출되기 때문에 총 비행 시간은 2차 때보다는 33초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2차와 3차의 또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위성의 사출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검증 위성이 큐브 위성 4개를 사출했거든요. 이번에는 누리호가 직접 큐브 위성 7개를 사출합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임무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민간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이죠. 네. 1, 2차는 항우연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계부터 해서 개발, 운영까지 다 했다면 이번 2차부터 해서는 체계 종합 기업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항우연과 함께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부터 해서 발사, 운용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선 발사들과 이번 발사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누리호가 싣고 올라가는 위성들 모두 8개입니다. 이 위성들이 우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가장 메인 위성, 그러니까 이번 누리호 발사를 550km 그리고 오후 6시 24분에 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위성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위성이고 소형 위성 2호로 불립니다. 중량은 180kg이고요. 임무 수명은 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도 550km, 태양 동기 궤도에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지구를 관측하는 임무를 띠게 되고 우주 방사선이나 우주 폭풍을 관측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큐브 위성이 7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학 위성 도요셋 4기가 이제 사출이 되게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나노 위성, 작은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편대 비행하는 거 가끔 보시면 4개가 나란히 가기도 하고 또 펼쳐져서 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위성도 우주에서 나란히 가면서 어떤 시간적인 분포, 시간적인 변화를 보기도 하고요. 또 펼쳐져서 가면서 공간적인 분포의 변화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요셋 위성 4기가 편대 비행을 통해서 우주의 날씨를 관측하는데 시공간적인, 3차적인 입체적으로 관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루미르에서 개발한 위성은 우주 방사능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임무를 띠게 됩니다. 네. 저스텍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은 실제적으로 큐브 위성들이 우주 공간에서 이 작은 위성들이 올바르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모터가 필요한데 이 모터 기술을 검증하게 되고요.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은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위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의 성공 기준은 목표한 궤도에 모든 위성을 정확히 안착시키는 것일 텐데요. 언제쯤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는 가시적으로는 이 누리호가
18분 58초 동안 이제 비행을 네.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과연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고 제 궤도로 올라가는지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만 우주로 올라가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누리호가 발사된 1시간 20분에서 30분 뒤에 과기정통부에서 이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도 550km까지 올라가서 이번에는 임무를 더 뛰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위성을 모두 다 잘 사출을 했는지 네. 여기까지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과기정통부에서 누리호가 잘 발사가 돼서 높이 올라가서 사출까지 임무를 완수했는지에 대한 성공 여부를 발표하게 되고요. 이번에 실제적으로 위성을 사용하는 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교신 결과를 축적을 하고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과기정통부에서 누리호의 발사 성공 여부가 아니라 이 위성들이 실제적으로 궤도에 잘 안착을 해서 돌고 네.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 교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내일 오전 11시에 또 한 번 성공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오전 저녁에 이제 누리호의 실제적인 발사 성공 여부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 위성들의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 차례차례 발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꼭 성공했으면 하는데 앞서 2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자력 발사하는 국가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3차 발사까지도 무사히 마무리를 한다면 그 위상 더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지난 2차 발사 때 물론 검증 위성이긴 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렸고 그것을 사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예. 또 목표하는 고도인 700km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누리호 발사체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목표하는 고도에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특히 1.5톤의 화물을 싣고 무거운 화물을 싣고 올라가서 우주에서 활동을 하는 발사체로 이미 지난 2차 발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번 3차를 또 발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신뢰도죠. 그래서 2차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만 이번 3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위성도 쏘아 올렸고 누리호가 사출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2차는 700km였습니다만 이 위성들이 원하는 고도에 지금은 550km입니다만 위성마다 원하는 고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하는 고도에 이 누리호를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2년 후에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5차와 6차까지 2027년까지 총 6차례 누리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차례 발사 동안 실패도 있을 것이고 성공도 있습니다. 1차 발사는 실제적으로 3단 분리해서 일부 좀 실패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공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 누리호가 어떤 우주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 지상에서 물건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는 튼튼한 발사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6번의 발사를 통해서 네. 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4차, 5차, 뭐 6차례 발사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1992년 우리별 1호 개발하면서 우주 시대를 열었고요. 그 이후에 나로 그리고 누리호까지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별 1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린 위성입니다. 발사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발사체를 빌려서 네. 우리가 이제 쏘아 올리게 됐고요. 그때가 1992년이고 지금 2023년이니까 31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위성도 개발하지만 위성을 우리가 이제 남의 발사체를 빌려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나로우가 개발이 됐습니다. 나로우는 2009년에 나로우 1차가 발사가 되게 됐는데 네. 이 나로우는 일단 2단 엔진인데요. 1단 엔진은 러시아에서 개발을 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윗분인 2단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2009년에 1차 발사했는데 페어링, 그러니까 위성을 분리하는 페어링 분리가 실패되면서 비록 이제 실패가 됐었고 이듬해 2010년에 2차 발사를 했습니다만 고도 70km 지점에서 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2013년에 3차 발사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성공이 됐습니다. 다만
이 나로조차도 우리가 이제 1, 2단을 모두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1단 로켓 엔진을 러시아에서 빌려서 이제 쏘아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지금 8년의 시간이 걸려서 누리호가 개발이 됐고 2021년에 1차 발사를 하게 됐는데 1단부터 3단 엔진입니다. 우리가 네. 1단, 2단, 3단 모두 우리가 개발한 자체적인 발사체가 실제적으로는 누리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21년에 1차 발사,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 2022년에 2차 발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이제 당장 오늘 오후에 3차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차례 더 남았죠. 예. 4차, 5차, 6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나로 그리고 이제 누리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한, 더 네. 멀리 나갈 수 있는 발사체를 또 개발합니다. 그래서 10년의 기간 동안에 100톤짜리 엔진 5개를 묶은 500톤짜리 1단 엔진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2030년에 위성을 달까지 보내서 달 궤도에 이제 안착시키고 이듬해인 2031년 그리고 2032년에는 발사체를 활용을 해서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누리호에 이어서 더 큰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달까지 가는 것을 10년 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누리호 발사 이제 딱 4시간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발사 준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내용 김동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